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압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압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압력을 배우고 기체의 압력을 배울 겁니다. 자, 기체의 압력이란 기체 분자들,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기체 분자들이 단위 넓이의 면적에 가하는 힘이다. 예,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힘이죠, 힘. 힘인데, 압력이 크면 더 큰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는데, 압력이라는 것은 이 힘이 얼마나 넓은 면적에 작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곳의 면적이 넓냐 좁냐 요것에 따라서 압력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은 단위 넓이의 면적에 가하는 힘의 크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체 분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므로 기체 분자들이 안쪽 면에 가하는 힘은 어느 부분에서나 모두 같다. 즉 여기 지금 풍선 안에서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때 압력이 생기는 이유는 충돌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충돌을 하기 때문이다. 충돌을 하면서 이제 풍선 벽에 부딪히면서 밀어내게 되는데 이 공기 분자들은 모든 방향으로 또 모든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똑같은 압력이 작용한다. 모든 부분에 같은 힘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이 동그랗게 커지는 이유는 모든 면에 같은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 크기 모양이 동그랗게 부풀지 않겠죠? 네, 그래서 모든 면에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자, 기체를 담은 용기 안쪽 면은 똑같은 압력을 받는다. 왜냐? 똑같은 속도로 부딪혀서 똑같은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압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압력이란 단위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위 넓이다. 이게 이 단위라는 말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요걸로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나눠주냐? 이 힘. 힘을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넓이로 나눠준 것이다. 단위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말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위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이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힘을 받는 면의 넓이로 나눠주는데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또는 제곱 미터 단위를 쓰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그림에 연필을 양쪽에서 누르고 있죠. 양쪽에서 누르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어느 손가락이 더 아플까요? 그렇죠. 연필에 뾰족한 부분이 있는 이 손가락이 더 아프겠죠. 자,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받는 면적의 넓이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면 압력은 어떻게 된다? 압력은 그렇죠.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힘을 받더라도 연필 심이 있는 부분은 면적이 작으니까 더 큰 압력을 받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자, 그림같이 용기 속에 기체를 넣었을 때 압력의 크기를 말해봐라. 자, 윗면 그 다음에 옆면 아랫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기체가 담겨 있으면 담겨 있는 아래쪽에 이 기체의 무게 때문에 더 큰 압력이 작용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냐? 일반적으로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액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래쪽에 더 큰 압력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체는 떠 있잖아요. 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 이 기체의 무게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충돌하면서 그 충격만 전달을 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충돌하는 횟수, 충돌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벽에 다 똑같은 압력을 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면의 압력이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풍선을 불 때 우리가 위쪽을 향해서 불든 옆을 향해서 불든 아래를 향해서 불든 풍선은 똑같이 동그랗게 불어지죠. 즉 동그랗게 불어진다는 말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든 면으로 같은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선을 위로 불든 옆으로 불든 모든 면으로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간 풍선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정한 온도, 자, 중요한 조건은 이제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냐? 기체의 압력과 부피. 자, 그다음에 보일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도 이 압력과 부피에 관한 내용인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진공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진공 펌프는 요 기구를 이용해서 공기를 빼내면 이 안에가 진공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감압 용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기를 빼내면 이 안에 압력이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 안에 지금 풍선을 누르는 압력의 크기가 이렇게 컸죠. 그래서 풍선이 작았는데 이 풍선을 누르는 압력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풍선이 더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래서 풍선의 부피가 커지고 공기를 다시 넣으면 압력의 크기가 처음처럼 커지겠죠.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다시 작아지게 된다. 이처럼 압력과 부피는 관계가 있는데요. 압력과 부피는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 예를 한번 보면은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은 터지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올라가면 터집니다. 왜냐?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집니다.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압이 작아져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터지겠죠. 그 다음에 잠수부가 내쉬는 공기방울이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그 이유는 바닷물 속에는 깊은 바다 속에서는 수압이 작용하죠. 강한 압력이 작용하는데 그게 올라가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진다. 또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한 예는 뭐가 있냐? 여러분 그 신발에 여기 에어 부분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뛸 때 강한 압력이 작용하면 이 에어가 줄어들면서 쿠션 역할을 해주죠. 자, 그리고 에어백도 순식간에 강한 압력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서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 자, 보일의 법칙 아까 배워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보일의 법칙이 뭐냐? 보일 법칙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런 내용인데 온도가 일정할 때 조건을 중요합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무슨 말이냐?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뒤에 붙은 P는 프레셔, 압력의 약자, 부피는 볼륨의 약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건 단위가 아니죠.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그냥 압력을 간단하게 P, 부피를 V로 나타낸다. 이 PV는 일정, P 곱하기 V는 일정.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압력이 10이고 부피가 10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압력이 2배가 됐습니다. 압력이 20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줄어들어서 부피는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서 5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곱했을 때 100이 나왔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해서 100이 나옵니다. 압력이 만약에 1이 됐다.
지금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피는 1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일정하게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요만큼의 부피였는데 추를 하나 놔서 압력이 커진 거죠. 압력이 커졌으니까 부피는 줄어들고, 추를 하나에서 3개로 올렸습니다. 압력이 3배가 커졌으면 부피는 처음에 부피의 3분의 1만큼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가 가에서 나로 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으로 줄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골라봐라. 자,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뭐가 변했냐? 눌러주는 압력이 커졌죠.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압력이 증가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냐? 자, 우선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분자 운동의 속도, 분자 운동의 정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 온도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분자 운동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총 개수는 우리가 여기에다 기체를 더 넣어주거나 또는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총 개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분자의 크기는 당연히 안 변하겠죠. 분자 한 개의 질량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뭐냐?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사기를 눌렀을 때 주사기 속 공기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를 공기 분자의 충돌 모형으로 말해보자. 자, 부피가 작아지면, 자, 주사기에서 피스톤에 주사기를 이렇게 있으면, 자,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때 뭐가 달라지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분자가 4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벽면에 충돌할 수 있는 횟수가 많지 않겠죠. 그런데 요 좁은 공간에 만약에 4개가 있다고 한다면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충돌하겠죠?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충돌 모형으로 말해보자. 자, 부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피와 압력에 대한 설명, 보일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